네,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뵙는 분이죠.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중국에서는 오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에 부합한 7.8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또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재료 3, 4분기는 나왔으니까 이제 4, 4분기로 중심 이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정협으로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그 미국 증시가 뭐 직전 고점 돌파하는 에너지로 막 날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이제는 실적 변수나 경제 지표 변수로 중심이 이동돼 갖고 전체적인 그 다음 불확실성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시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주 재편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 특히 오늘 저는 18일 날이 가장 중요한 디데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매트릭스를 그려갖고 중국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항상 시나리오일 때는 제가 그린 이 2대2 매트릭스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7.5 아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고 7.8로 부합되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4, 4분기 컨센서스인데 만약에 4, 4분기가 부정적인 코멘트나 성장의 속도가 늦춰주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면 다우 상해종합지수가 2200이 2200과 2250이 다음 주에 저항이 되는가 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2150을 깨고 내려가서 2000까지 빠지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적 재편의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오고 우리 시장은 1980과 2050 박스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상해종합지수가 2200을 지지해주고 2400까지 급등하는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징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징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쪽에서 여러분들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와 그 다음에 내수주 관련된 중국 소비주가 동시 패션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3,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들 현대차가 3%가 빠졌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현대차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기아차. 그런데 파란 색깔이 기아차고요. 빨간 색깔이 현대차인데 제가 현대차는 25만 원대 이상에서 100% 매도하시고 쉬세요라고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 지금 대로는 매달리다가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기아차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6만 원도 붕괴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5만 5천 원과 5만 8천 원 사이의 지지력을 실적 발표에 검증해 보시고요. 현대차는 선을 하나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24만 원 선과 22만 원 선. 절대 이 장이 추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현대차는 24만 원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실적 발표 과정에서 다음 주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국 관련주에서 경기 민감주가 떨어지더라도 중국 소비주의 내수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빨간 색깔이 CJ 오쇼핑이고 이런 종목들은 메일유업, LG패션,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련 내수주들, 베이직하우스, 락앤락 다 공이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여기서 어떤 직관을 얻을 수가 있냐면 빨간 색깔이 24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50%대 이상 급등하고 나서 오히려 숨고리 조정할 때 6월 달서부터 17만 원이었던 현대중공업이 거의 29만 원까지 급등하는 68%의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도 25만 원 선을 거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24만 원 선, 현대중공업 25만 원 선. 이거를 실적 발표 이후에 지지선으로 만들어야지. 그걸 붕괴하면 트렌드가 바뀐다. 근데 트렌드 바뀔 때 미리 선조정한 내수주로 순환되면 이 시장은 박스장에 순환장이 나오는데 같이 동시 패턴으로 빠지면 오히려 시장이 그동안 올라놨던 것들에 대한 스위칭 전략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가장 중요한 마디는 IT의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 121만 원에서 트렌드가 계속 우상향이고 외국 매수인데 지금 저점 대비 21% 가격대 상승률을 이미 삼성전자는 뚫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 장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유지지 추가 랠리의 에너지는 이제 삼성전자 IT 갖고 여기서 추가 랠리 나오기에는 이제 힘이 좀 겹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SK하이닉스와 LG 전 디스플레이, LG전자 놓고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 올라가더라도 전번 제가 금요일 왔을 때 34,00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34,000원대예요. 근데 제가 34,000원대에서는 수익률 7%에서 10% 내기 만만치 않을 거다. 오히려 계속 나쁜 얘기 나오는데 24,000원대에서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사면 지금 사는 SK하이닉스보다 2배의 수익률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대응하는데 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이제 이 데이터들을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10월 11일 날 6월 달 1770 기점으로 SK하이닉스가 6,300만 주가 일주일 지났는데 6,800만 주로 계속 SK하이닉스의 피라미드 기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장을 유지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인데 여기에서 현대차는 그래도 여기 보면 현대차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기아차는 축소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어떤 거는 더 사고 어떤 거는 팔고 하는 미세한 변화도 여러분들 읽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관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2주 동안 1억 6천만 주 유지했다가 요번 일주일 만에 이제 1억 8천만 주로 더 늘었습니다. 요게 12,500원을 500원 더 올리는 원동력을 줬는데 이 원동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갖고 올린 겁니다. 다른 거는 오히려 차별화 전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 주가 실적 재평 과정에서 환율이 1,060원까지 왔는데 이제 1,050원까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IT만 갖고는 안 된다. 중국 경기 민감자 내수 같이 가지고 2,050에 안착되는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주도주 재편 현상의 실적 노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장은 추격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눌리목 매매라든지 길목 전략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압축화. 이제는 종목 선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표면적으로 오르고는 있지만 오히려 매매하기 더 어려운 시장이다. 눌림목 장세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그래도 좀 취해야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우려감으로 급락하는 종목들 나왔고요. CJ-ENM이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거의 코스닥의 대표적인 그래도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CJ-ENM이 흔들리는데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 우려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수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닥의 개별주들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이게 CJ-ENM이 하나의 그 예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직관 얻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영업이익이 한 7천억대 그냥 적자 손실 나왔는데 아침에 급락하다가 오히려 갭상승. 그렇죠. 그 뒤집어 놓고 보면 4, 4분기는 흑자 전환됩니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습니다라는 종목이 오히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이나 건설주나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높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다음 주에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 높아지고 주가가 급등했는데 실적에 발표되는 수치 보니까 만약에 시장 컨센서스 부합되지 않고 쇼크가 나와요. 그때 3개월 올라간 거를 한 일주일 만에 그 갭을 메꿔버리는 변동성이 CJ-ENM 같은, 그러니까 3개월 오른 진폭을 거의 뭐 일주일이나 2주 만에 급격하게 변동 주는 장이 실적 재편장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그러니까 기관들은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만 주가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전번 시간에 제가 1,070원에서 이 장이 더 올라가려면 유로와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서 1,070원이 10원 단위로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는데 3조에서 5조 필요할 겁니다. 라고 해드렸습니다. 이제 1,060원입니다. 이 장이 2,050 안착되고 여기서 이제 50포인트 더 가려면
이제는 3조, 5조 갖고 안 됩니다. 5조 이상 나와야 되고 10원 빠지는데 5조에서 7조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나와야 움직이는데 근데 그 특화된 그 5조가 1등주만 살 것 같아요. 코덱스 레버리지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 하니까 차별화가 너무 극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덱스 관련된 종목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절대적으로 상해 종합, 이제 미국 시장보다 상해 종합 지수를 중요하게 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다행스럽게 종가는 2200으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 색깔이 2020을 돌파하고 2450까지 오를 동안 오히려 상해 종합 지수는 2250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와요. 절대 중국 증시하고는 디커플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동에 전환점이 나와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2050 안착을 더 가려면 상해 종합 지수가 다음 주에 강한 2250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오히려 올라갔던 게 이격 축소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결정판이 중국 경기 민감주들 중심의 실적 발표 때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건설주, 이런 종목들,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그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의 흐름보다는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의 여부고 그 때문에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